내 전화번호를 넣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지식을 넣는 게 낫다. 자신의 전화번호조차도 적어두고 평생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일일이 수첩을 뒤적거렸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비서에게 전화해서 자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도 하지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계 미국이 물리학자죠. 1930년대가 되자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고요.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933년 유대인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아인 플러스 슈타인의 합성어죠. 근데 독일어 아인은 영어의 원이란 뜻이고요. 슈타인은 스톤 이란 뜻이니까 뭐 하나의 돌 이런 뜻이겠죠.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시면 조금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일석이가 한국식 이름일 겁니다. 이분은 사실은 참 재밌는 일화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강연 요청이 막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강연을 여러 번 들었던 운전기사에게 강연을 대신시켜요. 강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리학과 교수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가짜 아인슈타인인 운전기사에게 그 질문을 했고요. 진짜 아인슈타인은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어려운 강연을 따라할 수 있었던 운전기사는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답변합니다. 그 정도는 간단한 질문은 우리 운전기사도 답할 수 있습니다. 여보게 잘 설명해 드리게나.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돈키호테였다고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파자마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본 책이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아인슈타인과 아주 어울리는 책이란 느낌이 드네요. 아인슈타인은 하루는 외출을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고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서 코트 안에 감추고 모자가 비에 젖지 않게 했다고 해요. 이웃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 오는데 왜 모자를 벗어서 머리까지 젖게 만드냐 라고 물었고요. 아인슈타인은 머리를 감는 게 모자를 세탁하는 것보다 간단한 일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하지요.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일화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롱사진일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메롱사진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본인이 이 사진이 유명해질 거라고 일부러 혀를 내민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했다고 해요. 뭔가 괴짜 같은 과학자 인상을 정말 잘 표현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지푸린 표정으로 차 올라탄 아인슈타인을 보고 신문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좀 포즈라도 취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표정을 지은 거라고 하네요. 원래 이 사진은 자동차 뒷자리에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아인슈타인 부분만 편집한 거라고 합니다. 천재라고 불렸던 아인슈타인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망증이었어요. 한 번은 기차여행을 떠났던 아인슈타인은 차표를 검사하던 영문을 만났고요. 차표를 어디에 둔지 까먹은 아인슈타인은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을 알아봤던 영문이 표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고 해요.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재밌는 분이지요. 내 전화번호를 넣을 바에는 차라리 다른 지식을 넣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자신의 전화번호조차도 적어두고 평생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일일이 수첩을 뒤적거렸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려서 비서에게 전화해서 자기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도 하지요. 아인슈타인의 어록 중에 재밌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내 상대성 이론이 성공적으로 증명된다면 독일은 내가 독일인이라고 할 것이요. 프랑스인은 내가 전 세계 시민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된다면 프랑스는 내가 독일인이라고 할 것이요. 독일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이 서신을 보내서 원자폭탄에 대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원폭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 계획에 도대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성격에 아인슈타인을 포함시키기가 좀 어려웠고요. 둘째는 그 당시 워낙 유명세가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안 나타나게 되면 기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참여를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폭을 만드는 그 비밀 계획을 맨하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총책을 맡았던 사람은 오펜하이머지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핵무기가 히로시마나 나카사키에 투하된 것을 보고 크게 후회했다고 해요. 이후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후회하며 핵무기 폐지에 앞장서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위인들 중에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어?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이고 또 한 분은 헬렌 켈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혐오했던 것은 민족주의였었죠. 아마도 나치 독일의 시대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극도로 거부감, 혐오감을 보인 것은 전체주의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과학적 업적과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2번 하셨죠. 첫 부인은 물리학을 같이 공부했던 밀레바였는데요. 너무 연구에만 매달리다 보니 부인이나 가정에는 지나치게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친척 누나이자 당시 과부였던 엘자와 친해져 있었고 결국 밀레바와 이혼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혼 후예요. 그 이혼 후에 전 부인이었던 밀레바나 2 아들을 돌보질 않았고요. 그들은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중국을 여행해서 정리해놨던 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는데요. 여행 중 만난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기록을 다수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는 중국인들을 가리켜서 근면하지만 더럽고 우둔하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한 나는 중국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거의 모르겠다 라고 하시거나 중국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길래 가공할 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적인 사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이었는데요. 물론 그걸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나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다. 인간의 기술로 삶을 늘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내 사명이 이제 끝났으니 우아하게 갈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연구를 하시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유명인 치고는 유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죽을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위에서 찾아왔던 분들이 다 미국지인들이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죽을 당시에 내뱉은 말은 독일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아인슈타인의 사후는 상당히 우리에겐 충격적이지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화장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화장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사체 부검을 맡았던 프리스턴 병원의 병리학자 토머스 스톨츠 하비 박사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의 뇌를 무단으로 적출했어요. 현재는 그 뇌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각은 비공개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천재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우리는 뇌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 내용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뇌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뇌를 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뇌를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다. 알고 나니 사실은 더 슬프네요.